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일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인데요. 오늘은 출석을 안 합니다. 근데 16일 날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밝힌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이것이 이제 16일이면 윤 대통령 측 입장이 정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스모킹건, 뭔가 감추어진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당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선관위에서 지금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만한 그런 증거를 잡아냈는지 등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던 비밀 지금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느냐, 16일 날 말이죠. 국정원에서 사실은 말이죠, 선관위를 뭔가 조사를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사실은 약간 일부만, 조금만 이렇게 열어주었을 뿐 실제로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관위에 방해가 있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에서 선관위 해킹 가능성이라든지 내지는 부실 선거 내지는 부정선거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그것을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런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관위에 대한 어떤 조사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이 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하는데, 당시에 법원과 선관위 유착관계 때문에 쉽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통해서 영장이 없이도 이제 선관위 서버를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어떤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선관위가 국정원의 조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의심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첩 활동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6일 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간첩을 잡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지금 간첩법이 민주당의 방해로 사실상 개정되지 못해서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과 견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위험에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그 반국가단체라든지 주권 침탈 세력은 어디를 말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혹시 우리나라 주요 국가기관의 간첩이 지금 침투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등이 16일 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원래가 헌재가 지금 수사 중인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 기록 요청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이 이제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헌재법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요구를 해서 뭔가 기록을 받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국정원의 요구에서 받아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것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요청이죠. 그럼 증거 신청이죠. 그랬을 때 헌재가 그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라든가 국정원에 자료 요청을 함으로써 이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이 헌재의 재판을 주도권을 쥐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끌려가는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특히 공수처의 수사와 이 헌재의 재판이 상호 이렇게 겹치면서 이 공수처의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의 저 수사가
사실 뒤로만 미뤄진다면, 이것이 해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변론길에 나가서 정말 유리하게 말이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국민에게 호소하고 그 전달하는, 그렇게 되면 여론이 더 많이 변화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60%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 스모킹건이 나오지면 좋겠다. 특히 여기서 부정선거라든지 내지는 간첩이라든지 내지는 반국가 세력의 어떤 그 암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권 침탈 세력은 중국을 말하거든요. 중국 간첩이 중공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엄을 해서라도 지금 지키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면 더 좋겠지만 이제 그것이 16일 날 이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죠. 물론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안 나오면 그 다음 기일 21일과 23일도 있고 그다음에 또 2월 2일도 있으니까 적당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할 것이다. 근데 직접 나와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단의 서면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현출되고 제시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어쩌면 일방적인 어떤 그 내란 선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뜻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 가고 지금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많은 것들을 견디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격이 나온다. 이 반격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펼쳐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16일 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여론의 어떤 그 긍정 추세가 더 빨라질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 내놓는 하나의 그 주장과 증거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 여론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가 국민들이 전부 다 설득을 당해서 윤 대통령이 맞다, 윤 대통령이 계엄한 것이 맞다, 지금 20, 30대는 윤 대통령 계엄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서 계엄을 보고서 현타가 와서 각성을 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된다면 20, 30대의 폭발적 지지율과 더불어 60, 70대가 더군다나 더 강고하게,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면서 모든 판은 뒤집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일쯤으로 예상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스모킹건. 자, 이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올 것인지, 언제 나올 것인지, 어떤 게 나올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3종 세트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리고, 특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강시엽TV입니다.